지금부터 C 언어 기초 1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 강의를 맡게 된 김준영이라고 하고요. 오늘은 첫 강의이기 때문에 강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강의 1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분량은 한 강에 10분 내외로 총 6강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.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C 언어를 처음 배우더라도 이해가 가능한 수준의 설명이 포함되어 있을 거고, 강의 내용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를 해서 이 프로그램을 구동시키는 방법부터 이제 포인터, C 언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포인터까지 배워보도록 하는 것을 강의 내용에 담았고, 강의 방식은 개념을 설명하는 강의가 한두 강 정도 있을 거고, 그 뒤에 예제 문제를 풀이하는 강의가 한 강 있을 겁니다. 이런 식으로 6강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, 강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1, 2강에서는 C 언어의 기초적인 내용과 문법에 대해서 다룰 거고, 3, 4강에서는 조건문과 반복문, 과일문과 포문, 뭐 이런 것이겠죠. 이런 것에 대해서 다룰 거고, 6강에서는 배열과 포인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C 언어란 무엇인가? C 언어의 문법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에서 C 언어가 어떻게 생긴 언어고, 어떻게 만들어졌고, 이런 것을 아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장단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갈 건데, C 언어는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배운다는 것이 의미가 굉장히 크고, 이 C 언어는 OS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시스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, 저수준이고 절차 지향적이기 때문에 이식성이 좋다라는 게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저수준이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. 본격적으로 코드를 짜보기 전에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것을 설치를 해줘야 하는데, 이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거는 구글에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가 뜹니다. 여기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하면 되고, 이제 얘는 C 언어 파일을 실행을 시켜주는 컴파일러 중에 하나인데, 그래서 얘가 있어야 C 언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무료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는데, 저는 다운로드가 이미 됐기 때문에 깔려 있고, 이제 이 다운로드가 끝난 다음에는 이런 창이 뜹니다. 이런 창이 뜨는데 저희는 이것만 선택을 해주면 돼요. 이 창만. 이 C++를 이용한 데스크톱 개발. 다른 거는 사용을 하지 않을 거라서 얘만 클릭을 하고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. 근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좀 무겁습니다. 한 5, 6기가 이상 되기 때문에 좀 사양이 낮은 컴퓨터의 경우에는 실행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온라인 컴파일러라는 것을 이용을 하셔도 되는데, 이것도 온라인 컴파일러로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가장 위에 뜨고, 여기에 이제 제가 설명하는 코드들 아니면 예제들 이런 거 따라 치셔도 충분히 다 실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인업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주시면은 코드들도 저장을 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컴파일러를 이용해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이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가 된다면 이제 새 프로젝트 만들기에 들어가서 빈 프로젝터를 생성을 해주면 됩니다. 프로젝트 이름은 뭐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해주면 되고, 저는 언어 기초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새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파일을 만들어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, 저희가 만들 파일은 모두 소스 파일이기 때문에 이 소스 파일에서 우클릭을 하고 추가에 들어가서 새 항목을 만들어주면 되는데, 이 Ctrl Shift A라는 단축키를 알고 있으면 상당히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Ctrl Shift A를 눌러서 새 파일을 만들어주고 1강으로 해서 만들어주면 되는데, 저희는 C 언어이기 때문에 이 확장자는 .c로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코드를 짜면 되는데,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시작할 때 include stdio.h 라는 것을 쳐주어야 합니다. 이 include라는 것은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때 사용하는 거고, 뒤에 붙는 stdioh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의 약자로 기본적인 함수들을 담고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. 저것을 불러와 주고 뒤에 이제
메인 함수에 대해서 코드를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. 이 메인 함수라는 거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컴파일러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킬 때 시작 지점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꼭 있어야 프로그램의 시작 위치를 알고 거기서부터 이제 아래쪽으로 쭉 실행을 하게 되는 거고, 한 프로젝트에서 메인 함수는 한 개만 있어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파일을 만들 때는 이제 이 메인 함수를 뭐 메인 1이라고 고쳐놓고 또 메인 함수를 만든다던가 하는 식으로 해주셔야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. 메인 앞에 붙는 in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배울 함수의 정의에서 더 자세히 배울 건데, 이 함수가 반환하는 값을 의미하고, 이 뒤에 붙는 void라는 거는 이 함수를 실행할 때 들어가는 값인데, void라는 것은 이제 없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 void를 치지 않아도 코드는 실행이 됩니다. 그리고 이 메인 함수의 끝에는 return zero라는 것을 써줘야 하는데, return zero는 사실 없어도 실행은 되지만 형식상 쳐주는 코드 중에 하나로 이제 이 프로그램에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코드입니다. 그리고 이 정도 됐으면 이제 기본적인 코드를 짜기 위한 준비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. 그래서 다음으로 처음으로 배워볼 거는 입출력인데, 입 출력에 대해서 알기 전에 먼저 변수형과 서식 문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. 이제 변수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변수의 형태를 의미하는데, 우리가 코드를 짜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. 변수의 이름은 뭐 마음대로 지을 수 있지만 그 변수의 형태를 C 언어에서는 지정을 해줘야 하는데, 이 변수의 형태, 뭐 캐릭터, 인트, 뭐 플로트, 더블, 이마다 차지하는 사이즈가 다릅니다. 메모리 공간 내에서 char 캐릭터 변수형의 경우에는 1바이트, 인트는 4바이트, 뭐 플롯은 4바이트, 더블은 8바이트 같은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차지하게 되고, 이 바이트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변수형이 저장할 수 있는 변수의 레인지, 범위도 다릅니다. 그래서 보통 char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문자를 저장할 때 사용을 하고, int는 정수형, 플롯은 실수형, 더블은 그보다 큰 범위의 실수형을 저장할 때 사용을 합니다. 이 변수형의 경우에는 입력을 할 때든 출력을 할 때든 모두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, 가장 많이 사용을 할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서식 문자라는 개념이 추가로 있는데, 이것 또한 이제 입출력 모두에 사용하는 개념으로, 어떤 10진수의 정수를 출력을 할 때 그의 정의는 이 int로 정의를 하지만 출력을 할 때는 이 %d라는 것을 사용을 해줘야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자세한 그 어떤 문법이나 이런 거는 이따가 코드를 직접 쳐보면서 설명을 할 거고, 그래서 이 정수를 출력할 때는 %d를 쓴다. 실수를 출력할 때는 %f를 쓴다. 한 개의 문자는 %c, 문자 열은 %s, 포인터의 최소값은 %p, 뭐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좋은데, %t나 %f, %c, %s 이런 거는 굉장히 자주 쓰고 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암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자주 쓰지 않기 때문에 뭐 몰라도 되고, 필요할 때마다 검색을 해서 사용을 해도 무방합니다. 이제 직접 코드를 쳐볼 건데, 먼저 먼저 출력에 대해서 간단한 예제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C 언어에서 출력을 할 때 사용하는 함수는 printf입니다. printf의 형태는 printf를 치고 가로를 열어주고 상단표를 찍고, 이 안에 출력하고 싶은 것을 쳐주면 되겠죠. 뭐 가장 쉬운 게 hello world를 치고 가로 밖에 세미콜론을 찍어줘야 합니다. C 언어 같은 경우는 세미콜론을 잘 찍는 게 되게 중요한데, 세미콜론을 찍어줘야 이 컴파일러가 실행을 할 때 여기까지가 한 줄이구나를 인식하고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코드를 다 짰으면 컨트롤과 F5를 한 번에 눌러주면 디버깅이 됩니다. 컨트롤 F를 누르면 헬로 월드라는 게 출력이 되죠. 이제 기본적인 printf의 사용 방법인데, 이제 우리가 어떤 변수를 출력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int a는 5
이렇게 코드를 쳐줍니다. 이 코드는 이제 A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가 정수형인 A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에 5라는 값을 넣었다 라는 걸 의미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이 5라는 값을 출력하기 위해선 이 쌍따옴표 안에 A를 넣는 게 아니라 이 A를 넣으면 이 A를 그냥 하나의 문자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냥 A가 출력이 됩니다. 그래서 이 A에 담겨있는 5라는 값을 출력을 하기 위해선 아까 말했던 이 %d라는 것을 이 쌍따옴표 안에 넣어줘야 합니다. 그래서 %d를 넣고 쌍따옴표 뒤에 콤마를 찍은 다음에 A를 넣어주면 이제 이 코드는 이 %d라는 자리에 A에 담겨있는 5라는 값을 대입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을 시켜보면 5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이게 간단한 출력 예제였고, 그런데 저희가 이 변수를 선언할 때 int만 배운 게 아니잖아요. 플로트나 더블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float a를 해주면 이 코드에서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 이 float라는 거는 int보다 더 큰 범위의 변수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 float는 실수 범위까지 허용이 되니까 5.5라는 이 실수 값을 넣어주면 이 %d가 아니라 %f로 바꿔주어야 이 실수 값을 출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런데 이 출력 결과를 보면 5.5 뒤에 0이 5개가 붙습니다. 이것은 왜 이러냐 하면 이 %f라는 것을 %f를 통해서 출력을 하면 기본적으로 소수 6셀짜리까지 나타내게 되는 게 어떤 약속입니다. 그래서 내가 5.5를 넣어줬으니까 딱 5.5만 출력을 하고 싶다. 그러면 %랑 f 사이에 0.5를 넣어주면 0.1을 넣어주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출력을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 딱 5.5까지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까지가 출력에 대한 설명이었고, 다음은 입력에 대해서 배울 건데, 입력은 scanf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. 똑같이 따옴표를 찍고 이 안에는 입력받을 변수의 형태를 씁니다. 만약에 내가 정수형의 변수를 입력받고 싶다 하면 %d를 써주고 그 뒤에는 입력받은 그 변수를 저장할 공간을 써줘야 합니다. 근데 우리는 int형의 변수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int a라는 변수의 공간, 저장할 공간을 만들고 뒤에 end a를 써줘야 합니다. 이 end라는 연산자는 주소 연산자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것에 대한 자세한 개념은 뒤에서 배울 포인터 그 강의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 지금 단계에서는 외우고 넘어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게 복잡한 개념이라서 일단 외우고 넘어가고 이 상태로 출력을 하면은 실행을 하면은 이제 여기에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. %t 정수의 형태 이렇게 5를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입력만 하면은 들어간지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밑에서 아래줄에서 출력을 할 겁니다. printf %t a 출력을 하면 실제로 5가 들어가서 5가 출력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도 똑같이 뭐 플로트 형태로 바꾸면 여기도 f로 바꿔주고 여기도 f로 바꿔주고 5.5라는 값을 넣어도 이제 여기서는 소수점 자리를 설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5.5, 00000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이제 입력과 출력에 대한 간단한 문법에 대한 설명 영상이었고 여기서 1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